안녕하세요. 김현행정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사료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료법에 관한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미 사료라고 해서, 제조업에 관한 부분을 조금, 제조업 등록,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료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볼게요. 사료법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항상 하든지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인허가의 어떤 기초가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항상 그 법률을 검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어려우면은 저희 같이 이제 행정 전문가인 이제 행정사들한테 인허가 조건이라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은 관련된 법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니까는 사료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률은요, 대부분 이제 2조에는 관련된 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서 다루는 용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단미사료가 뭔지 한번 볼게요. 법에 제2조에 보면 단미사료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성이라든가 동물성, 광물성 물질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단미 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미 사료의 그는 범위에 관한 부분들은 또 관련된 법을 보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미 사료의 어떤 사료로 쓸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보면은 별표 규정들이 또 있어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럼 별표 규정을 제가 볼게요. 그러면 단미 사료의 범위는 뭐냐라는 어떤 그 별표 규정을 보면 요거는 사료관리법 어, 별표 1인데 이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고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식물성은 뭐냐? 공류가 있는데 공류에는 뭐 귀리, 메밀, 보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피류라고 해서 뭐 이제 기장피, 뭐 아몬드피, 뭐 옥수수, 단백피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류, 서류, 뭐 식품 가공, 뭐 산물류, 조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섬유로 되어 있고 뭐 유지류, 전분류, 콩류, 과류, 채소류, 버섯류, 단백류, 무기류 이런 것들도 있고 광물성에는 식염류, 인산염류, 칼슘염류, 다량 광물질류, 미량 광물질류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로 만드는 것들이 단미 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미 사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펫 애완동물에 관한 어떤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료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료를 해서 애완견들이나 고양이들한테 얻어 먹일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어떤 사료를 만들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단미 사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록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조업 등록이라는 것들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칸도 많고 제출할 서류도 많고 여러 것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단미 사료 제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법을 보시면 되겠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료 제조업 이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개요서를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조 시설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지자체에다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할 건 좀 항상 이걸 인허가할 때는 꼭 이걸 확인하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과 지역이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인허가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내가 덜컹 어떤 지역에 단미사료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서를 냈더니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상 또는 뭐 건축법상 여기서 이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 건물을 이미 샀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먼저 전문가를 통하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시든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시설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에 여러 가지 이제 제조 시설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냉장고, 뭐 저울, 뭐 진공 포장기, 뭐 건조기, 믹서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갖추는 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서류를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류를 갖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가품질 계약서 같은 것도 좀 마련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개요서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만드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부분을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잘 해두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식품도 만들 때는 식품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료가 식품으로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식품 공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식품 공전에 올라가지 않은 원료를 쓰시면은 그거는 식품 제조업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료도 동물들이 먹는 건데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먹을 사료가 성분이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뭐 위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료 성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요. 법에, 사료관리법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준에 맞는 이제 사료 성분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가 품질 검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는 이제 개업 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등록을 하시면 사료 성분 등록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료 성분 이제 등록증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성분 등록 시 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미 사료 이제 제조업을 이제 등록한 이후에 바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매가 하고자 하는 이제 제품에 대한 사료 성분을 등록을 완료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좀 아셔야지만 원활하게 이제 내가 준비할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내가 체크할 것들, 체크라인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하나라도 미스가 있으면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간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취소가 되거나 영업정지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제 과징금 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제가 그럼 봐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료관리법을 보시면은 맨 뒤쪽에 보면 모든 행정법률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사 벌칙 규정도 있고 행정 벌칙 규정이 행정 제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도 뭐 어떤 이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게 되게 되면 제조업이 등록이 취소가 되거나 영업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과징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위반을 하게 되게 되면 형사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뭐 수입한 법을 위반해서 수입한 사료를 쓴다거나 함량을 제대로 성분 검사를 안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어떤 조치 명령을 위반했거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뭔가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형사 처벌도 받고 행정적인 제재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은 저희 같이 행정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은 잘못 틀어지게 되게 되면은 영업을 일시적으로 못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뭐 민사적인 문제야, 뭐 세무적인 문제, 노무적인 문제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구제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하면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영업 정지 받거나 등록 취소되면 아예 사업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잘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료관리법, 특히 단미 이제 사료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내가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지 좀 아실 수 있으니까는 잘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